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왜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가? 시청자분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해야 하는 일은 합리적 의심을 살만한 것을 발견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세상에 알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4.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 사건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와 단서를 제공하는 일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집단 지성의 시대라서 방송이 나가고 나면 정말 많은 분야에서 20년, 30년 정도 뛰어온 분들의 전화, 메일, 만남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A씨의 정원입니다. 어제는 일반용은 물론이고 선거용 분류기와 개수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은퇴한 지 얼마 된 A씨로부터 사건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제언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개수기나 분류기 등의 기술적인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에 기술에 아주 정통한 분입니다. 그분 말씀입니다. 제가 인터넷 투표지 분류기를 검색해서 이번 선거 개표장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구동되는 장면, 특히 촬영된 동영상을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주목한 점은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분류기 내부에 외부와의 통신 기능이 추가되었을까라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다른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만 제 경험과 지식에 바탕을 두면 예전에 초창기에 개발했던 기계와 동일한 스펙으로 보입니다. 그 기계의 구조상, 회로기판의 설계상 별도 통신부의 추가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구동 스피드는 예전보다 훨씬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지 센서의 기술이 향상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라고 봅니다. 단 노트북의 통신 가능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공 박사님 몇 시간 전에 방송하신 KC 인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제품 구격은 수년 전에 KC 인증으로 통합되어서 미루 시스템즈와 한틀 시스템 모두 전기용품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 기계전기전자시험은 KTC에서 구격 인증을 받은 제품들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말씀하시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승인도 같은 KC 인증인데 통신기기는 승인 분류 분류가 R로 부여됩니다. KC 마크 밑에 작은 글씨체로 기록됩니다. 미루 시스템즈와 한틀 시스템은 전기용품 안정인증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미루 시스템즈가 외국에서 부정선거에 이용한 제품들은 전자2개표 시스템, 이른바 터치스크린 투표 방식이고 그 안에는 PC가 내장되어 있고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의 투표지 분류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기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분하고 대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전문가들의 합리적 의심 수준이나 유력한 증거 제시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국민들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언론 취재나 검찰 수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이야기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도 여전히 개수기라든지 분류기라든지 제어용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 등 개표소 내에서 있었던 모든 전자장비들과 외부 통신의 가능성에도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우리가 거둬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A씨의 의견은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은 A씨의 결정적 정언입니다. 다음 내용은 A씨의 경험에 기초한 결정적 제언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A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 이번 선거에서의 해킹은 개수기에서의 검수가 끝난 이후에 최종 집계표 수기록을 집계용 PC에 입력한 이후 서버에 전송되는 네트워크 단계에서 서버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개표소에서 최종 집계표가 집계용 PC에 입력한 이후에, 그러니까 오프라인 세계, 물리적 세계에서 모든 일이 끝나고 물리적 세계를 떠나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단계, 그것을 입력한 이후에 서버로 전송 시 네트워크 단계부터 서버 이 사이에 중앙선관위의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집계용 PC에 입력, 그 사이에 중계기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킹이나 아니면은 전산 조작이 있었던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A씨가 주장합니다.
A씨의 전문가에게는 개표 조작 의혹 사건이 불거져 나오던 초기 시절 공병호 TV가 4월 27일 날 다뤘던 중국 업체의 개입 가능성 없는가 그 영상에 상세히 다뤄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IT 분야의 일종의 건설 기술자, 설계자로서 활동하시는 한 분이 4.15 총선 조작 시스템 예상도라는 것을 제공하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국내 IT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B씨는 개표소를 떠난 데이터가 4단계를 거쳐서 조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4.15 총선 조작 시스템 예상도를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국내 각 개표소의 집계 결과가 A사 장비로 넘어간다. 그리고 A사 장비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집계 결과를 국외의 조작 시스템으로 전달한다. 그렇게 그분은 그 조작 국가를 중국으로 지칭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미뤄볼 때 국외도 가능하고 국내도 가능하다.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두울 수가 있다. 국외에 그냥 조작용 서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국내 조작용 서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의 한계를 반드시 국외에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IT 세계에서 물리적 공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외에 둘 수 있지만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식으로 바로 국내 어느 지점에 소위 보조 백업 서버 형식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 국외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조작을 위한 백업 서버는 얼마든지 국내에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지만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수가 있다. 3단계는 국외 혹은 국내 조작 시스템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이후에 다시 A사 장비로 전달하고 네 번째 단계는 A사 장비는 조작된 결과를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한다. 이 네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 4월 27일에 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조작용 백업 서버가 해외에 있을 필요가 없다. 굳이 국내 모처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설이 좀 뒤바뀐 것만 차이가 날 뿐이고 4월 27일 날 방송됐던 그 내용과 유사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또 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이번 4.15 총선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 사건은 우리 역사 전반을 통해서 가장 큰 대형 사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진상과 그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